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품질 좋은 복숭아를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렌드 변화라고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요건 환경 변화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이상 기상이라든지 이상 기후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농업 농촌의 생산 환경 변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 소비자 시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비자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같이 인식했으면 싶어요. 그 바탕에 우리가 이제 우리 복숭아 품질을 어떻게 좀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깊이 안 들어가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복숭아 나무의 생육 특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개장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정 많이 하셨죠? 보니까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전정이 거의 한 70%는 된 것 같아요. 항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월 한 5일 이후로 이렇게 하자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재배 면적이 많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제 당겨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원래는 어떨까요? 1월 달에 하신 분과 2월 달에 아직 안 하신 분 한번, 지금 하신 분, 다 하신 분. 저는 올 전반적으로 그 올 겨울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뭐 동해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온도 편차가 좀 컸거든요. 원래도 온도 편차가 커가지고 좀 일찍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지를 조금 더 많이 남겨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굵은 거를 잘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토신 페스트나 이런 걸로 이제 그 도포해 주는 거, 그거는 반드시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개장성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전정하실 때도 이 개장성의 정도를 조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결과지를 남겨두는 그 위치 자체가 개장성을 얼마나 그 나무의 수세에 맞게끔, 수세가 센 나무는 개장성을 어떻게 해요? 좀 더 눕힐 수도 있고 더 세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세가 센데 눕혀라, 세워라, 이거 두 가지 다 된다는데, 이해되세요? 수세가 센데 세우면 뭐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세가 센데 이 개장성을 좀 약하게 해서 나무를 세우려고 하면, 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부세성에 의한 기부에서 발생하는 도장지, 이거를 좀 억제할 수 있고요. 억제할 수 있고, 조금 더 낮추면 반대로 세력이 좋아가지고 정부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걸 좀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세우는 게 맞다, 더 이렇게 눕히는 게 맞다, 이거는 여러분들 과원 형편에 맞게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장성이 복숭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정 시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개장성은 복숭아가 복숭아가 없는 지금의 모습에서의 개장성도 중요하지만, 복숭아가 생육하고 있는 단계에서의 개장성도 중요한 거예요. 꽃이 피고 이제 수분 수정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의 이 개장성은 어떨까요? 약간 좀 개장성이 좀 크지 않은 게 좋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나무가 이렇게 처지지 않고 약간 좀 서 있는 게 좋고, 점점 나무가 열매가 커가고 익어감에 따라서 이게 개장이 점점 되는 게 좋아요, 그죠? 요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심코 한번 우산식 지주 한번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냥 갔지만,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기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우리 토양 환경, 우리 과원의 토양은 영양분이 제가 많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리거든요.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서 요 노력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복숭아의 품질이 달라지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개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극한 강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요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복숭아 뿌리, 복숭아 나무의 뿌리 있잖아요. 복숭아 나무 뿌리의 근권이 깊은지 넓은지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파보신 분들 계시죠? 뭐 갱신하시느라고 이 나무를 전부 다 포크레인 가지고 드러내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보면 직근이 없는 거는 뭐 물론이고 이 뿌리의 분포, 뿌리의 깊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그리고 멀리 간다고 수관이 그 지상부에 있는 가지 끝까지 이렇게 뭐 뿌리가 간다고 하는데 뭐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효한 근권, 그러니까 이런 그 덩어리 된 어떤 이런 아주 가는 뿌리 말고 이런 굵은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효 뿌리의 근권은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안 가 있죠, 그죠? 생각보다 멀리 안 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심코 그래 뭐 복숭아는 청근성이야, 청근성이라서 뭐 그렇게 관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유공관 어디에 있어요? 이 밭에 유공관? 예, 요 나무 밑에 있어요, 그죠? 예, 요 나무 밑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명거배수라고 해서 표토에서 이제 비가 왔을 때 표토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게 요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리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 복숭아 나무 뿌리의 근권 그 범위는 거기까지 기대하시죠? 있어요, 있기는. 잔뿌리가 끝까지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유효한 그 뿌리는 요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예, 요 안에 다 있고, 와도 요 정도 이렇게 올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 자국 보이세요? 요거 무슨 자국이에요? 네, 기계 자국이에요. 기계 자국이면 이게 다져져요, 안 다져져요? 요즘은 SS기도 500짜리랑 1000짜리 쓰시죠? 그러면 1000짜리면 그게 몇 톤이에요? 그렇게 무거워요. 무거운 게 여기를 지나다니다. 이거 한 번, 1년에 이거 한 번 지나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게 단단하게 다져진단 말이에요. 다져지는데, 우리가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극한 강우. 하루에 막 200ml씩 막 이렇게 150ml, 200ml씩 오는 그런 강우. 그때는 이 전체가 다 잠겨버려요. 다 잠기고 건물이 빠졌다고 해도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전부 다 다져진 요 사이는 어때요? 수조예요, 수조.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렇게 극한 강우가 발생했을 때 한 2, 3일 뒤에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정 선생님, 우리 과운에 한번 봐. 복숭아 잎이 전부 다 돌아갔어.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래요? 잎이 전부 다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가리 그 영양 요소를 예를 들면, 가리 성분에 따라서 가리가 부족하거나 너무 많거나 뭐 이랬을 때 잎이 돌아가거나 이런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비 온 지 한 3일밖에 안 지났어요. 한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잎이 전부 다 돌아가. 왜 이렇게 돌아가요? 맞아요. 이게 수분 부족이에요. 땅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수조야. 완전히 물이 잠겨 있는데도 그게 물을 흡수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인 거예요.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숭아 뿌리는 사과나 포도나 이런 거하고 달리, 그죠?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지나면, 잠겨 있는 시간이 한 그 정도 지나면 얘네들이 잔뿌리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한낮에 극한 강우가 내릴 때가 보통 이제 7월, 8월이잖아요. 7월, 8월 그 한낮에 뜨거울 때 얘네들이 그 자기 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에서 물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흡수를 해요. 특히 열매까지 있다 보니까 자기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분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가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잔뿌리가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거 명급해수 이거 지금 이렇게 낮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깊게 해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요건 좀 더 깊게 해야 되고 여기에 물이 고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거는 첫 번째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유공간 이야기했잖아요. 유공간이 여기 있다 그랬죠? 또 한 군데 유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지점 없으세요? 예, 여기요. 예. 양쪽에 이쪽에. 이제는 유공간이 3개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과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논토양을 이제 과원으로 조성하는 어떤 그런 데는 특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다져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 심토파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개량을 하거나 이런 노력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냥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 상황에서 풀이 조금 있는 게 좋을까요? 풀이 없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짧은 그 초생 관리가 좋아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더 좋아요. 길게 가져가는. 지금 우리가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다른 각도에서의 영향이 조금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우리가 경험해 보면 바에 의하면 생육기 동안에 우리 초생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 발에 좀 걸리더라도 조금 길게 가져가자. 조금 길게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명거배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명거배수가 거의 없잖아요. 이 바퀴 자국이 명거배수야. 이래서는 안 돼. 반드시 명거배수로 해서 물이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상당히 요 위쪽하고 이 아래쪽하고는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는데 이 물이 이렇게 고여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이 정도 조금 고여도 뭐 그래 한 2, 3일 지나면 이거 다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극한 강우를 생각하시라는 거야. 극한 강우. 완전히 극한 강우에서는 여기가 전부 다 수조가 돼 버린다니까.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배수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 배수와 관련된 그 직접적인 그 모습이에요. 잔뿌리가 다 죽어가지고 수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요 부분은 뭔가 하면 영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원은 지금 영양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비가 한번 오면 여러분들 관수도 물론 하시지만 비가 오면 그 비는 관수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비료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과원에 영양분이 많은 상태에서 비가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 지금 요 모습 요 지금 적심해 놓은 모습이에요. 요거 지금 성장해서 여기 일단 멎었다가 다시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에요. 요것도 멎었다가 다시 성장한 모습이거든요. 요 정도의 모습 요게 7월 24일 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7월 24일 날 찍은데 요 정도의 모습 정도면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 생육기간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요 정도의 모습은 참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원은 어떠세요? 이 2차 성장 이 모습이 훨씬 더 굵고 더 길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비가 예년보다도 우리 생육기간 동안에 가뭄이 문제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초를 적심하고 신초를 관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생육기 때 생육기 전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큰 비중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제는 생육기 전정 이거 여러분 실정에 맞게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래야 영양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야 가을 전정할 때 지나치게 너무 많은 가지가 잘려 나가지 않는 그런 과원을 만들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그냥 가을 전정에서 다 하지, 아니면 수확전 전정에서 전부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바탕은 우리 과원에 영양분이 많다라는 그런 전제예요. 예. 요 모습도 괜찮죠? 예. 저는 요 이제 꽃눈 잎눈 이 형성되는 어떤 이런 모습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7월 달까지는 새로 난 신초들, 그 신초들이 꽃눈 분화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결과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쓸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성장한 거는 우리가 결과지로 쓰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선제적으로 신초 적심이라든지 염지라든지 이런 그 신초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거 어떠세요? 요거 같은 지금 7월 24일 날 찍은 건데, 요건 도장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잘랐어요. 예, 이렇게 중간에 잘랐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노력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런 노력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것보다 조금 더 이런 도장성 가지는 애시당초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일찍이 우리가 보통 보면 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5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예요. 한 5장 내지 6장 정도, 그 정도 나왔을 때는 보면 얘가 도장지다 아니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신초를 적심을 좀 하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형성되는, 도장지가 형성되는 그런 과원에서는 그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떠세요? 이 모습은 사실 이 모습 전부 다 우리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도장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장가지예요, 그죠? 길게 뻗은 가지, 굉장히 길게 뻗은 가지. 근데 이게 얘가 지금 유목이니까, 어린 나무니까 그렇지만 유목에서 이런 성질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성목이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 곤란해요, 그죠? 성목이 이렇다면. 그래서 성목이 이럴 때는 이때도 우리가 이제 신초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초기에 신초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약이 들어가겠어요? 약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 복숭아 가온에 깍지가 없는 밭이 없더라고요. 보면 깍지가 없는 밭이 없는데, 여러분들 깍지벌레가 어떤 위치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햇빛 안 드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햇빛 안 드는데, 진짜로 햇빛 안 드는데 깍지가 발생을 해요? 햇빛 드는데도 발생을 해요. 예. 어떤 데 발생을 하는가 하면 약 안 묻는데, 약 안 가는 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꼼꼼하게 잘 쳤는데, 약 안 들어가는 데 없이 잘 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데도 한번 보세요. 사각지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각지대 생긴다니까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전정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생선뼈 모양처럼 속된 말로 이제 등 따고 배 따고 해가지고 측면 그 결과지만 이렇게 남겨뒀잖아요, 가지나. 근데 지금은 등면에도 일소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뭐 도장지나 결과지 한두 개 돌아오고, 배면도, 예전에는 배면은 신경도 안 쓰는데 지금은 배면도 결과지 한두 개 이렇게 남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입체화가 되는 거예요. 상하 좌우 전부 다 이제 결과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체화된 게 서로 겹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가을 전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봄철 신초 적심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제가 봄철 신초 적심을 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무 잘 키웠죠. 네, 나무 잘 키우고 열매 있어요. 열매 있는데
요런 나무의 열매는 낙과도 잘 되죠, 그죠? 요건 아마 제 생각에는 유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요거보다 큰 성목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어렵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복숭아 나무의 생육 주기에 따른 그런 표인데, 지금 시점이 1, 2, 3월을 앞두고 있고 이제 1, 2월을 이제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이 이제 휴면기예요. 휴면기인데 우리가 이제 복숭아는 반드시 휴면기가 필요한 거 아시죠?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휴면기가 없으면 우리가 열매를 수확을 못해요. 꽃을 제대로 피질 못하니까. 근데 이 휴면기도 자발 휴면과 타발 휴면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7.2도, 평균 기온 7.2도에서 약 한 1,500시간 이쪽 저쪽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할 때는 평균 6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일을 봐요. 50일 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지난해에는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지난해 자발 휴면이 들어가는 시점이 늦었을까요? 평년보다 비슷했을까요? 작년에 우리가 12월 달에도 날이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굉장히 따뜻했어요. 따뜻했는데 그래도 크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1월 말쯤에 자발 휴면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요. 거의 1월 한 중순쯤에는 자발 휴면이 끝나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끝나는 타이밍인데, 그러면 이 자발 휴면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요, 환경만 맞으면 얘네도 움직여요. 꽃눈, 잎눈이 다 움직여 버려요. 다 움직이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온도가 어땠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추웠어요, 그죠? 더 추웠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복숭아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자발 휴면 기간 동안에는 복숭아 마이너스 20도까지 견딥니다. 근데 이 자발 휴면이 깨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이때는 그만큼 이미 휴면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의 온도 편차에도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저는 2월달 이후에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도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13도, 15도 막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이 부분이 이거 결코 좋은 건, 눈은 반가운데 이 온도가 떨어지는 거는, 이게 만약 1월달이었다면 참 좋았는데 2월달이라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전정을 미리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간부 감싸는 거 있잖아요. 예, 주간부 감싸는 거, 주간부를 그 뭐 신문지나 볏짚이나 이런 걸로 감싸는 어떤 그런 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했는데, 제가 겨울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거 싼 거나 안 싼 거나 똑같은데 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마 올해는 다를 겁니다. 올해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주간부를 감싸는 이유는 온도 편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편차. 한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밤에 온도가 뚝 떨어졌을 때 그 편차 때문에 주간부가 갈라지는 어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인 건데, 그러면 이제 다 끝났나요? 그런 그 시기가? 사실은 시기가 그 주간부를 감싸서 우리가 그 뭔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기는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12월 달, 12월 초. 그때 이제 온도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 그리고 또 한 시점이 있어요. 3월 달에.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 아직도 주간부 감싸는 거 안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생종 쪽이나 아니면 그 동해에 좀 약한 나무들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해도 괜찮다. 네, 지금이라도 괜찮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그는 우리가 이제 그 저장양부, 복숭아에 있어서 저장양부는 여러분들 또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저장양분이 뭐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수도 저장양분에서 초기 생육이 이루어지고 초기 결실
이뤄져서 열매가 성장하는 근데 관여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복숭아에서는 그 정도가 좀 더 크다. 정도가 좀 더 크다. 그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장 양분 축적도 중요하고 저장 양분을 이용하는 시기가 월동 시기잖아요. 월동 시기면서 월동 기간 중에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화 결실 시기 4월 달 5월 한 중순 정도까지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비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월동 기간 동안이에요. 월동 기간 동안에. 근데 다행히 이제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최근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 편차가 좀 있고 자발 휴면이 아니라 타발 휴면이 있는 그 기간에 온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복숭아 나무가 저장 양분을 소모하는 어떤 그런 게 좀 더 많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올해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정례 적화 뭐 이런 부분 다 하실 텐데 올해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왜 저장 양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요.